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돌들이 생기고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돌들 중에 어떤 것들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많은 돌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담독에 생기는 돌들에 대해서,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도, 담관, 담석, 담낭, 요로결석, 이 많은 용어들 다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담석증에 대해서 원인과 진단, 치료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간담도 췌장외과 전문의 신동훈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담도 췌장외과 전문의 신동훈입니다. 네, 조금 낯선 과이기도 한데 네. 왜 간담도 췌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아마 확실하게 이해를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결석이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돌은 다 결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담석이라는 게 있고 요로결석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요거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몸에 생기는 결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석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요로결석이 있습니다. 예. 담석은 우리 몸의 담도계에 생기는 결석을 담석이라고 명칭하고 네.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에 생기는 결석을 요로결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약간 주소가 다릅니다, 그죠? 네, 예. 위치가 다릅니다. 예. 담석증은 우리 몸의 담독에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예. 썰개물이라고 흔히 명칭하는 담즙이 흘러가는 통로인 담관에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담즙을 보관하는 저장 창고인 담낭에 생기는 결석을 담석증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담석증과 요로결석은 네. 다른 장기에 생기는 결석입니다. 그렇죠.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제 요로결석은 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담석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담석증이요, 선생님. 네. 어디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지요? 네. 네. 담석증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달리 명칭하고 있습니다. 예. 간내 결석과 간외 결석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 간내 결석은 간 안에 생기는 결석을 간내 결석이라고 하고요. 네. 간외 결석은 담도에 생기는 결석과 담낭에 생기는 결석을 다 간외 담석. 간외 담석이라고 명칭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셔야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요 위치가 조금 여러 장기들이 많아서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네, 저희들 이제 우리 몸에 간이 있고요. 네. 그래 간에서 생기는 썰개물이 담도를 통해서 이동하여 네. 12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그 이동하는 중간에 이제 저장 창고와 농축 역할을 하는 담낭이 있습니다. 간은 예. 담즙을 생성하는 공장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담도는 우리가 담즙이 흘러가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도로,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담낭은 네. 담즙을 보관하고 네. 농축하는 휴게소 혹은 저장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어서 예. 우리가 공복 시에 네. 식사를 하지 않고 있을 시에 담낭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예. 이 담즙이 수축이 되면서 예. 음식물과 섞여서 음식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소화하는 역할 중에서 네. 담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섭취한 식사 중에 예. 지방의 소화 흡수를 체내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담즙이라는 게 결국은 하는 역할이라는 게 소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 네, 우리 그런 몸의 역할. 지방을 소화시키고 체내 흡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액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소화액이 나오는 길인데 거기에 돌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자, 선생님, 왜 돌이 생기는 건가요? 담즙은 하루에 성인의 경우
한 700 내지 800cc 정도가 생성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생기네요. 네. 생성이 되는데 이 담즙의 성분은 이제 콜레스테롤, 담즙산, 네. 지방산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제 이 담즙산,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성분이 예. 불균형이 초래가 되면은 예. 그 불균형이 찌꺼기처럼 변하게 되고 예. 그 찌꺼기가 돌처럼 굳어져서 딱딱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것을 담석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한번 담석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색깔이 다릅니다. 선생님.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담석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담석이 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즉 구성 성분에 따라서 네. 담석의 색깔이 달라지고 원인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 콜레스테롤 담석은 색깔이 우리가 이제 계란 노른자가 예. 색깔이 노랗죠. 예. 그 노란 색깔 콜레스테롤이 많은 담석은 노란 예쁜 색깔을 띠게 됩니다. 약간 예쁘게 보이긴 해요. 네. 이제 옥수수 알갱이처럼 노랗게 예, 예쁘게 예.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색소성 담석은 두 가지 담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이제 흑색석과 이제 갈색석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 그것은 이제 생기는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예. 그 질환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예. 이제 색깔이 우선 흑색을 많이 띈 건 흑색석이라고 명칭하게 되고요. 네. 갈색 색깔을 많이 띈 것은 갈색석이라고 명칭하게 됩니다. 한때 선생님 그 고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네. 화장 다비식이라고 네, 하는데 네. 하고 나면 이렇게 사리가 나온다. 네. 그게 이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때는 또 이제 여러 개를 쓰기나 예. 혹은 담석증을 가지고 이게 탄화가 태우면은 예. 딱딱해져서 되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제가 그 담석증을 보면은 네. 이것을 아마 고온으로 태웠을 때는 네. 다 제가 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아닌 것 같다.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석의 여러 가지 색깔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보셨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색소석이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석, 요 노란색, 요게 조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우리 환자들 중에 예. 70 내지 80%를 차지합니다. 훨씬 많네요. 예. 그거는 이제 식사의 원인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콜레스테롤 담석은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이 뭉친 결석이 콜레스테롤 네. 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먹는 우리의 음식, 이제 패스트푸드, 예. 고열량 식사가 아닌 패스트푸드, 지방이 많이 함유된 맛있는 음식들, 예. 또 버터, 네. 소세지, 이런 햄버거 이런 것들이 예. 칼로리가 높은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다 보니까 혈중 예. 콜레스테롤이 높게 되고 그 예.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쳐서 예. 콜레스테롤 담석을 만들게 됩니다. 예. 이전에 색소성 담석이 많았던 이유는 예. 색소성 담석의 원인은 이제 간 흡충증, 우리가 간 디스토모균이라고 부르는 간 흡충증과 또 이제 기생충 같은 물질들이 있어서 그것이 뭉쳐서 담즙 안에 뭉쳐서 생긴 것이 색소성 담석이고요. 예. 그게 흑색성 담석을 이루게 됩니다. 어. 갈색성 담석은 이제 저희들 간경변이 있는 환자, 간경화라 그러죠. 간경변이 있는 환자나 혹은 적혈구가 파괴되는 요결수 빈질 환자에서 갈색성 담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식습관들이 네. 우물 걸로 먹거나 정화되지 않는 물들, 예. 수도가 발달되기 전에 정화되지 않는 물들을 먹었기 때문에 색소성 담석이 예. 많았을 것이라 추정이 되고요. 예. 그 당시에는 또 음식물이 지금처럼 지방이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아닌 채소 위주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식생활의 습관이 이전의 색소성에서 예.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먹는 게 바뀌다 보니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생긴 담석의 종류도 확 바뀌게 됐다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지방간이 있는데 네.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이 담석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이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하루에 사용할 열량보다 예.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그 열량이 네.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예. 그 축적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방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은 지방간이 있는 환자는 지방이 조금 탱탱하게 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약간 노란 색깔을 띠는 팽창된 지방, 커져 있는 지방처럼 그렇죠. 보입니다. 예. 지방간도 우리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되고 열량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생기는 원인이 지방간이고 예. 담석증도 특히 콜레스테롤 담석도 예. 우리가 많은 칼로리가 높은 지방 음식을 많이 먹게 됨으로 인해서 네. 생기는 결석이 콜레스테롤 담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면 원인은- 지방간 예. 있으시면 콜레스테롤 담석도 네, 잘 생길 수 원인이 있겠네요. 똑같기 때문에 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대충 이제 같은 계통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선생님 반대 경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는 조금 이렇게 네. 마른 여성분들도 담석이 생긴다더라. 이건 다른 얘기인가요? 아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콜레스테롤 성분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담즙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담즙산, 지방산으로 주로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식사를 급격하게 안 하게 되고 체중을 감소시키게 되면은 네. 이제 담즙에 있는 콜레스테롤 성분이 과하게 농축이 되어서 네. 오히려 콜레스테롤 담석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체중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여성분들이 예. 식사를 갑자기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안 하게 되면은 예. 이제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성분의 변화가 초래되어서 이제 콜레스테롤 성분을 만들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있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네. 같은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겼는데 원인은 극과 극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뭐 이렇게 많이 좀 드셔서 이렇게 좀 비만하신 분이 올 수도 있고, 그럼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서 마르신 분들도 같은 콜레스테롤 담석 때문에 네. 병원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이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네. 증상이 대체 어떨까? 아플 것 같아요, 맞죠? 네. 이제 담석증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담석증이 담관이나 담낭관을 막으면은 예. 증상이 생깁니다. 네. 그 증상이 이제 담낭관이나 담관을 심하게 막으면은 굉장히 많은 통증이 오고요. 예. 경미하게 막으면은 이제 소화불량부터 예. 심한 동통, 예. 심하게는 발열, 예. 황달까지 초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예.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따 그냥 사라지기도 하나요? 아, 그럼요. 이따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소화불량이나 이제 복통이 생기다가 네. 이게 수분 내에 혹은 수십 분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예. 이제 아플 때는 병원에 갈까 하다가 이제 안 아프니까 에이, 안 다시 가도 이제 되겠다, 안 가도 뭐 그냥. 되겠다. 이렇게 또 이제 반복적으로 미루다 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뒤에 가서는 아프게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한 번 증상이 발현한 어. 담석증으로 인해서 한 번 증상이 발현한 경우에는 예. 조만간에 예. 다시 그 증상이 발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생님, 요 아픈 배의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나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시면. 이제 간, 담도, 췌장이 있는 부위가 예. 우상복부입니다. 우상복부. 예, 예. 우측 갈비뼈 밑입니다. 우측 갈비뼈 아래쪽. 예, 예, 예. 이쪽이 이제 예. 아프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들을 진찰을 할 때 예. 이제 배가 아프다고 왔을 때 이제 우상복부를 누르게 되면은 네. 압통을 느껴서 예. 환자가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거나 예. 혹은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의학적 용어로 이제 머피스 사인이라고 이제 명칭하게 됩니다. 선생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네. 제가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네. 배 아픈 경우들이 워낙 이유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담석증 뭐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뭐 요로 결석으로 배가 아프거나 네. 아니면 충수돌기염 네. 같은 것도 배가 아플 수 있는데 그것들은 위치가 조금 다른가요? 담석증이랑? 이제 있는 장기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예. 다른데요. 예. 특히 담석증은 이제 우상복부 동통을 주로 호소하고요. 네.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은 예. 요관에 생기는 결석은 이제 신장은 양쪽 옆구리 쪽에 있죠. 약간 뒤쪽에 있죠. 네네. 뒤쪽에 있고 예. 요관은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죠? 예, 예, 내려가서 예. 방광은 요 가운데 쪽에 있으니까 네. 주로 옆구리 쪽이 동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요로 결석은 옆구리 쪽. 네, 동통을 네네네. 많이 양쪽 옆구리 쪽으로 동통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예. 이제 충수돌기염이라고 하는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우하복부에 동통을 오른쪽 하복부 아래쪽이네요. 네, 하복부에 동통을 호소하고 이쪽 부위를 이제 누르면 이제 예. 환자들이 압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증상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네. 거,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담석증의 통증은 우상복부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전혀 없다. 나는 그냥 건강 검진했는데 나왔더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통증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담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증이 없는 부분은
한 담석증 가진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3분의 2? 예, 훨씬 3분의 많네요.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무증상으로 결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건강검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예. 됩니다. 예. 이 통증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담석이 있으면서 예. 담낭관이나 담도를 막을 경우에만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 막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예. 약간의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예. 그 소화 불량은 과식을 하거나 예. 특히 지방이 많이 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체한 듯한 소화가 안 되는 듯한 기분 나쁜 듯한 증상을 느끼는 환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증상이 없으면 굳이 치료를 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네. 결석이 있으면서 증상이 없으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경과 예. 관찰을 하면 됩니다. 예. 다만 결석의 경우가 3cm 이상 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 이유는 3cm 이상 결석이 큰 경우에는 결석이 담낭 점막을 자극을 해서 예.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증상이 없더라도 결석이 3cm 이상이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을 하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증상이 있으면 아마 너무 아파서 사실 참기 힘드실 겁니다. 그럼요. 아프니까 병원을 가서 수술 어차피 받겠죠. 병원 오실 것 같고. 예. 예. 그럼 이제 검사를 하는데 보통은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 네. 하얗게 돌이 보이죠. 네. 예.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면 초음파는 음영이기 때문에 예. 결석이 있으면 그 음영이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예. 결석이 있는 자리 뒤쪽으로는 예. 이제 어코스틱 섀도우라고 예. 검은 그림자가 생기게 그림자가 됩니다. 저렇게 지는 생기게 거고. 돼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환자를 이제 진단을 할 때 초음파를 할 때 예. 환자의 체위를 변동을 시키면은 네. 이제 결석이 이제 움직이겠군요.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석이 움직이니까 예. 다른 용종이나 예. 다른 담낭에 생긴 다른 질환과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보이면 사실 다행인데 뭔가 조금 애매하면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사진을 보면 이제 저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네. 담석증의 기본 진단 방법이고 가장 쉬운 진단 방법이 초음파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순위 1순위가 초음파 진단이고요. 예. 거기에서 잘 안 보이거나 네. 혹은 의심되는 부위, 다른 질환과 감별을 해야 될 부위에는 네. CT를 찍거나 MRI를 찍기도 하고요. 예. 혹은 위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 초음파를 사용하여 진단하기도 합니다. 예, 예.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도 혹은 담낭에 돌이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돌은 그냥 조용하게 있기도 하고 네. 어떤 돌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합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돌은 선생님 어떤 돌들인가요? 돌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돌은 사이즈나 형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고요. 예. 이제 크기가 작든 크기가 크든 예. 형태가 또 세모나든 둥글든 예. 네모나든 예. 담낭관을 막거나 담도를 막을 때만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형태거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담낭관이나 담도를 막는 것이 예.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예. 모양이나 형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면 선생님 이거 아무래도 다음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수술합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아주 큰 경우는 뭐 그렇게도 하나요? 네. 가죽 3cm 이상으로 아주 큰 경우에는 이제 3cm. 예, 3cm 이상 아주 큰 경우에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낭 점막을 자극해서 네.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담낭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무증상인 환자의 경우에도 네. 건강검진에서 담낭에 결석이 발견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 6 내지 12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 네. 주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은 결석의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담낭벽의 모양, 예. 담낭의 모양이 변해서 예. 또 환자한테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주기적인 검사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서 네.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전공 분야가 이제 간, 담도, 췌장 이렇게 네. 되는데 사실 요 부위들이 다 뭉쳐 있지 않습니까? 네. 뭉쳐 있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 보니 네. 그 이렇게 합쳐지는 부위들이 있단 말이죠. 요런 부위에는 돌이 작더라도 세 군데를 다 막으면 굉장히 일이 커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이제 담도와 췌장, 간은 만나서 예. 1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담도는 썰개물이 들어가는 길이고요. 예. 췌장, 간은 췌장액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 이게 12장에서 만나서 네. 12장 벽에서 네. 만나서 1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담도 결석이 있으면서 예. 12장 쪽에 막히게 되면은 예. 담도염도 일으키고 췌장염도 일으킵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예. 이제 환자가 담도염이나 췌장염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또 예. 혹은 화농성 담도염이 일어나거나 급성 췌장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궤도력염은 발견 즉시 예. 빠른 시간 내에 내시경이나 혹은 수술로서 예. 빨리 돌 결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예.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 돌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뭐 수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료는 결국 수술인가요, 선생님? 아니요. 수술보다는 지금 이제 내시경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고 예. 또 의학의 계속이 발달됨으로 해서 의사 예. 선생님이 테크닉도 좋아지고 예. 따라서 이전에는 큰 절개창을 내서 예. 배를 옛날 절개해서, 어르신들 배 보면 여기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절개창을 냈죠. 자국이 있습니다. 예. 절개창을 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시경으로 해서 예. 내시경으로 돌을 이제 어지간한 돌은 다 끄집어내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내시경이라는 치료를 ERCP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네. ERCP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배를 절개를 하거나 네. 최근에는 복강경을 이용해서 네. 복강경 수술로도 돌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초음파 검사에서 저렇게 하얗게 돌로 나왔는데 네. 이게 담석이다. 그럼 다행인데 사실 선생님 담낭암으로 암 치료 받았다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담낭 결석이 3cm 이상이면 예. 담낭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담낭 결석과 담낭 용종도 예. 이제 담낭 안에 네. 이 둥근 형태로 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간혹 영상 사진에서 예. 구분은 잘 대부분 이루어집니다만은 네. 이제 일반 환자들이 볼 때는 이제 결석인지 혹인지 네. 담낭암인지 예.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담낭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돌이 3cm 이상인 경우, 담낭 결석이 3cm 이상인 경우, 예.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담낭 용종이 1cm 이상인 경우, 예. 세 번째로는 담낭벽의 석회화가 일어난 경우, 담낭벽이 돌처럼 다 변해서 석회화가 일어난 경우, 네. 도자기 모양의 담낭이라고 명칭합니다. 석회화가 새서 하얗게 그렇게 네, 나타난다. 예, 하얗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 도자기 모양의 담낭도 담낭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담관과 체간이 예. 함유 이상을 일으킨 네. 모양 만나는 부위가 잘못 만남을 일으킨 예. 체담도 함유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도 담낭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암에 대한 치료가 또 필요한 것이고요. 담낭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그 담낭 절제 수술을 하는데 옛날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은 여기다 굉장히 크게 이렇게 네. 자국을 내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자국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렇게 수술 안 하는 거죠. 최근에 담낭 결석의 표준 치료법은 이제 복강 내시경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 복강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것이 네.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멍 몇 개만 뚫어서. 네, 구멍 몇 개만 뚫어서 원칙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복강 내시경 수술은 예. 이제 배에 절개를 하는 절개창이 3개 내지 4개의 절개창을 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꼽 주위로 해서 1개의 절개창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 3개 내지 4개의 절개창을 내는 경우와 1개의 절개창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단일공이라고 명칭합니다. 1개의 절개창을 내는 건. 예. 단일공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비만한 환자, 덩치가 좋으신 분, 예. 이제 또 이전에 배 절개 수술을 받았던 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담낭 염증이 심해서 해부학적 구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동맥인지 정맥인지 구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일공 수술을 하는 것은 미용을 인해서 배꼽 하나로 수술하는 것은 네. 이제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들긴 합니다. 네. 뭐냐면 그냥 담낭 안에 돌이 있는 건데 네. 싹 들어가서 그 돌만 꺼내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네. 담낭을 잘라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네. 이런 질문하시면 네. 뭐라고 아주- 대답하십니까? 네, 아주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많이 받는데 이제 여러 개석처럼 예. 최순급의 최석기로 네. 깨면 되지 돌만. 않느냐, 예. 깨면 되지 않느냐, 네. 혹은 돌만 싹 드러내면 되지 예.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담낭은 해부학적 구조가 소화기관입니다만 해부학적 구조가 다릅니다. 예. 이제 우리 창자는 점막 하청, 근막, 그 다음에 이제 장간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담낭은 같은 소화기관입니다만은 점막이 있고 점막 하청이 없고 예. 이제 근막이 있고 장간막이 있는 이제 3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담낭을
한번 절개를 해서 예. 다시 봉합을 하게 되면은 네. 담낭이 수축과 팽창을 하는 일들을 하는데 예.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담낭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아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예. 커지게 돼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담낭이 오히려 환자한테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거기에 돌로 다시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담낭이 이제 천공이라 그럽니다. 예. 이제 상하거나 해서 괴사되어서 터질 수도 있고요. 예. 따라서 담낭을 수술하면은 예. 맹장 수술하면 맹장을 떼듯이 담낭 수술하면 담낭을 꼭 떼어줘야만 합니다. 담낭은 보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 담낭은 손을 한번 대고 나면 떼어내는 게 낫다. 놔두면 나중에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담낭 절제술은 합니다. 꼭 떼어내줘야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좋은데, 그러면 선생님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담낭을 떼어내고 났더니 네. 설사를 자꾸 하더라. 네. 이제 담낭을 떼어나고 나면은 이제 쓸개 물이 하는 일들이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담즙이 지방 하는 소화하는 지방 역할을 소화하는 한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방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예. 이제 쓸개물이 농축된 쓸개물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설사라기보다는 예. 우리가 물음변이라고 합니다. 그걸 연변이라고 합니다. 예. 그 물음변을 보게 됩니다. 물음변을 보게 되면은 예. 환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수술하고 나니 이제 설사를 하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연변이 일어나는 것도 몸이 적응을 해서 예. 보통 한 3 내지 4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일상적인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그 설사가 계속 지속됐다면은 혹은 그 연변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예.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대장 질환이 있는지 혹은 예.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이제 찾아보는 것이 이제 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담낭에 돌이 있었으면 담낭 자체를 제거를 한다. 네. 그리고 당분간은 약간 물음변을 볼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자, 돌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담낭에서 조금 더 지나와서 담도에 네. 그 길에 돌이 박히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 빼내나요? 담도에 있으면 담도 결석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네. 이전에는 이제 다 배를 절개를 해서 예. 이제 담도 결석 제거술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담도 결석 제거술을 하고 경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관티관이라는 예, 예, 관을 예. 이제 밖에서 삽입도 이렇게 뚫어서, 예, 관을 예. 삽입하기도 하고 예. 환자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내시경 기구가 굉장히 발달이 되고요. 또 이제 의료 기술도 계속 발달되고 네. 의사 선생님들이 손기술도 계속 발달되어서 네. 내시경으로 결석을 대부분 제거를 합니다. 위 내시경, 그러니까 입으로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서 네. 이게 십이지장을 통해서 담도까지 들어간다는 담도까지 거죠. 들어가서 예, 이제 훅으로 철사 같은 훅, 예. 후크를 이용한 이걸로 예. 끄집어내게 끄집어내고. 됩니다. 네. 이게 멋지네요, 선생님. 네. 그거는 이제 내시경 시술이기 때문에 예. 외과 선생님보다는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주로 담당을 해서 하게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수술하지 않고 네. 내시경만으로 이렇게 제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은 사실 이렇습니다. 담즙이 만들어내는 제일 원인이 어디냐면 저 위에 간이란 네. 말이죠. 네. 거기에도 담석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간에도 이제 간에도 우리가 이제 간 절단면을 보면 네. 혈관이 있고요. 동맥, 정맥, 담도가 있습니다. 예. 거기 담도에 생기는 이제 결석을 네. 간내 담석이라고 명칭합니다. 예. 이제 간내 담석은 일반적으로 간 절제술을 해야 되고요. 혹은 간 절제술을 하지 않고 위치가 담도 쪽에 가까이 있으면은 예. 담낭 쪽에 있는 담도 쪽에 가까이 있으면 내시경을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네. 혹은 이제 PTBD라는 이제 시술로서 예. 이제 국소 밖으로 마취를 이렇게 해서 관을 빼는 건데. 네네. 꼽아서 예. 결석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석이 생긴 위치가 간내 결석, 예. 담낭 결석, 담도 결석이 있는데요. 예. 간내 결석의 환자가 가장 고생을 하고요. 예. 간내 결석은 간 양측으로 다 생기면은 네. 완전히 제거가 다 안 되고 예. 이제 당분간이나 혹은 이제 평생 그렇게 환자가 결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담석이 네, 결국은 간 안에 있는 간 담석. 내 결석이 되는 건데. 네, 환자도 매우 고생을 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 간 내 결석이 내가 있는데 네. 증상이 없다. 그러면 치료할 필요 없나요? 아니요. 간내 결석이 있으면은 네. 간에서 생성하는 담즙이 내려가는데 영향을 받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형간염이나 술을 먹어서 생기는 간경화가 예. 올 수 있듯이 담즙성 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예. 이제 결석을 없애는 약 같은 거를 용해약을 네. 용해요법을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주기적인 검사를 해서 예. 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꼭 해야만이 됩니다. 간내 결석은 네. 담도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예. 간암을 일으키는 인자도 되기 때문에 예. 주기적인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간 내 결석이 있는 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초음파 이렇게 검사하다가 간 안에 이렇게 석회화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그건 조금 다른 건가요? 그 석회화가 이제 네. 커지게 되면은 결석이 되겠죠. 그런가요? 이제 석회화는 이제 간 내에 있는 결석을 네. 이제 아주 작은 형태의 예. 간 내에 있는 결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결석이 계속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했을 때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평생 지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결석이 이제 커지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면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간 내 결석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약도 효과가 있다는 뜻인가요? 약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미미하다. 아주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약을 먹는 것은 이제 결석 용해요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명칭을 하는데요. 네. 약의 성분은 이제 UDCA라는 성분과 CDCA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예. 이 약을 먹는 경우에도 콜레스테롤 담석은 효과가 조금은 있고요. 예. 이제 색소는 담석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없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결석이 있을 때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될 수 있느냐? 예. 그거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예. 따라서 수술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예. 다만 수술 후에 결석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혹은 혹은 적게 하기 위해서는 예. UDCA나 CDCA를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석증으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선생님 연관 검색어가 재발이라는 단어가 네. 자꾸 따라 나옵니다. 네. 재발을 그만큼 많이 하는 겁니까? 담석증은 일반적으로 10% 정도 재발한다고 꽤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하네요. 예. 이제 담낭 결석보다는 예. 담도 결석이 재발을 많이 합니다. 예. 예. 따라서 담도 결석을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한 분들은 네. 이제 재발 확률이 더 높겠죠. 또 할 수도 있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UDCA란 CDCA란 예. 약을 좀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네.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식 주의. 예. 지방이 많은 음식, 예. 이제 베이컨, 네. 소세지, 예. 동물성 기름,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맛있는 음식들이죠. 치즈, 버터 이런 것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가린, 냉동식품,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네.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지방이 많을 때 좀 삼가하는 것이 좋고요. 예. 적게 먹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예. 이제 내장류로 네. 만든 음식, 계란 노른자, 예. 이제 오징어나 장어 같은 이런 음식들을 이제 적게 먹음으로 해서 네. 내 몸의 콜레스테롤 몸을 낮추고 예. 또 담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 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재발은 가능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음식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 담, 최 쪽으로 이제 계속 환자를 보고 계시는 입장에서 네. 이쪽 환자분들을 계속 보시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해주신다면요, 선생님.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담석증은 적당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사도 적당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체중도 적당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과하게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과하게 드시는 것을 삼가해 줬으면 하고요. 운동도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잘 하게 되면은 담즙이 창자로 잘 배설이 되어서 담도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담즙 같은 것들이 뭉치거나 슬러지 같은 찌꺼기 같은 것을 형성하는데 형성하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무증상인 환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무증상인 환자의 경우에는 6개월 내지 한 12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담석이 형태가 변하거나 커지거나 혹은 담낭에 영향을 주어서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응급하게 수술을 하고 응급하게 수술이 되면 내 일상생활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또 담석이 큰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습니다만은 담낭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찰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식 조절 그리고 체중 조절이 왜 중요한지 오늘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간, 담도 췌장외과 전문의 신동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담석이랑 요로결석 이제 완전히 구별하시겠죠. 건강검진 받으실 때 복부 초음파 꼭 받으셔서 혹시 내가 담석이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